벌써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18일 벌어지는 것까지 하면 네 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이제 합쳐서 여러 정상회담을 국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따로 조금씩 사실은 정상회담이라고 말할 수도 없이 짧게 하고 그런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딱 한미일 정상회담만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의 별장이라고 하죠. 캠프 데이비드에서 모입니다. 이거 메릴랜드주에 있는데요. 메릴랜드주는 우리 경상남도하고 자매 결연이 맺어져 있는 주고 그 주지사는 한국 사이로 불리고 있죠. 예, 저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동훈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한번 했어요. 그때 할 때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그다음에 경제 안보, 주요 지역 및 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이런 말을 했고 3국이 함께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정진하고 역내외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경제 안보라는 말이 하나 포인트가 있고요. 이 경제 안보 이게 과연 뭘까? 요 말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역내가 아니고 역내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미일이면 한미일의 역내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극동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내가 아니고 역외라는 표현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그렇죠. 나토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보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우리 한국이 이제 행동대장으로 계속 들어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국익을 해칠 수도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역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국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외까지 이렇게 가는 것은 국익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국익에 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역내에서도 결국은 신냉전의 이제 초기 단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큰 형으로서 일본이 작은 형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행동대장으로서 이렇게 이제 일종의 동등한 파트너십이라기보다는 수직 계열화된 파트너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혹시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의 국익의 정진보다는 한국의 국익에 때로는 해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도 동시에 내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한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의 군사훈련을 위해서 이미 우리 울릉도 앞바다에서도 했고 일본의 군함이 부산항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러면 지상전력의 합동훈련을 위해서 일본의 육상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병력이 우리 한반도에 진출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있었어도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니까 고종과 민비가 이를 진압하기가 어려워지니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청나라가 원색의 위안스카이죠. 병력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동 따라서 병력을 데리고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일본이 동학군들을 제압하게 되죠.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만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어온 일본군들은 떠나지 않고 한반도를 장악해 나가죠. 그리고 결국은 일본군이 한반도에 대한 그런 강제적 병탄까지도 해내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군이 일본 자위대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역사상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아픈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지금 한미일 군사협력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자꾸 그런 걱정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역사 속에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아무리 어떤 뭐 안보 협력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칼의 양날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경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는 미국만 해도 충분히 북한의 압력으로 또 중국의 압력으로부터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일본군까지 우리 한반도에 상륙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미일 군사 협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지점이 바로 그 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 일본은 왜 동학농민혁명 때 청나라군이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들어왔느냐? 그건 텐진 조약 때문에 그렇죠. 텐진 조약에서 이미 그렇게 자기들끼리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뜻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미일 군사 협력이 한미 동맹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미일 동맹도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못 느끼게 되면은 미군의 요청에 의해서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는 이런 문이 열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미 다 학경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6.25 전쟁 중에 그럼 일본의 참전이 없었느냐? 일본 정부의 참전은 없었지만은 미군에 의해서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이 6.25 전쟁 중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6.25 전쟁 중에 많은 그 미군 배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바다에 기뢰를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뢰 제거하는데 일본의 병력이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함께 했던 거죠. 그만큼 물론 그것은 우리 전쟁에 도움이 됐던 거고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중공과 러시아, 소련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도움이 됐던 것이 언제는 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은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일본의 군사적 조치가 언제나 우리 한반도 주변에 어령거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약이 될지언정 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경계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한미일 이 정상회담에서 그런 독소가 없도록 현 정부는 정확한 외교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경제적 안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경제적 안보에 있어서는 뭔가? 결국 AI라든지 반도체, 전기자동차 이런 첨단의 산업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첨단의 경제적 문제가 안보와 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이제 중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럼 대한민국 국익에 손상이 없도록 우리 정부가 유능한 외교를 펼쳐줘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전기차 문제라든지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외교 무대로 활용해야 되고, 그런 능력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지금 계속 못 보여줬고 거꾸로 우리의 발목이 잡히고 족쇄가 채워지는 지난 1년 3개월의 외교 모습을 우리는 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 3국 정상회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능력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지금 해왔던 것처럼 다시 우리의 족쇄만 채워지는 그런 외교가 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돼서는 공식 의제에 없다고 합니다. 공식 의제에 없어도 비공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미 또 서로 사실상 우리 정부도 동의와 양해를 다 해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처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의 예측과 우리 국민들의 예측에는 이 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핵 오염수의 방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을 하고 있어서 이 정상회담에 대해 각별한 경계를 기울이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리게 되겠습니다.